혹시 죽지 않았습니까? 예, 예,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의 90%는 적중이죠. 우리는 서울역에서 노숙하며 거지 생활을 하는 50대 남자의 사주를 구했습니다. 10년이나 손 놓고 다니다가 가정을 내가 버린 적이지. 그래 버리라고 내가 찾아가 보니 지자리가 설 데가 없느냐. 그 지금도 설 데가 없지 지금. 그의 사주를 우리는 역술인 5명에게 건넸습니다. 한 명은 전혀 다른 풀이를 했지만 나머지 4명의 풀이가 서로 엇비슷했습니다. 이렇게 4명이 똑같은 이유는 서로 같은 공식으로 사주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인생을 하나의 집으로 볼 때 집을 짓는데 중요한 4개의 기둥이 사주, 그러니까 태어난 생년월일시입니다. 이것을 만세력이란 책에서 찾아보면 생년월일시에 각각 해당하는 10간 12지의 한자가 2개씩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모으면 모두 8글자, 8자가 됩니다. 이때 이 8자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신 배우자, 그리고 자식의 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각 글자는 화수목금토의 어떤 성질에 해당하는지 정해져 있고 이 5가지가 서로 돕기도 하고 해치기도 하는 서로 간의 관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사주팔자는 이 8글자의 의미와 상관관계를 해석해내면 됩니다. 이게 신금인데 이 금에 대해서는 금극목, 목이 재물입니다. 근데 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글자 가운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재 사주입니다. 재물이 없는 사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돈이 별로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지고 그 운명을 읽어내는데 하나의 공식이 있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태어난 시간이 같은 사람들은 다들 같은 운명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녀는 3년 전 가을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뛰입니다. 어느 날 큰 매장에 갔는데 낯선 사람이 아는 척을 한 것입니다. 김 씨는 쌍둥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쌍둥이 언니는 7살 때 유괴돼서 35이 될 때까지 소식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는 척을 한 낯선 사람은 바로 언니와 한데 살던 이웃, 김 씨를 언니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 어떻게 모르고 살았을까 싶게 언니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 닮은 건 얼굴뿐이었습니다. 데려갔는데 할머니가 대소변 못 가르시더라고. 거기서 이제 그거를 시키더라고. 아, 수발을? 예. 아. 그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얼마 지나 도망 나왔지만 고향집을 기억해내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남의 집을 전전하며 고달프게 살아야 했습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남을 의식하면서 그때부터 살았거든요. 아, 이제 내 혼자다 이 세상에. 때마다 이어지는 사고며 병치레로 언니는 인생의 고비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와는 다르게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동생은 언니에게 괜히 미안할 뿐입니다. 저는 진짜 평탄한 것 같아요. 본인도 남들에 이렇게 비해서는. 본인도 몸 그렇게 심하게 안 네, 아픈 적이 없어요. 저는 아픈 적 기억은 없었어요. 그런데 자매가 태어난 시간은 3분 차이. 따라서 시까지만 따지는 사주는 똑같습니다. 딸을 찾기 전까지 어머니는 그 사주를 들고 점집도 여러 곳 다녔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주로 엇갈린 2딸의 운명을 짚어내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8년 만에 살아서 다시 만난 자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자매의 인생에 태어난 시간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각 병원에 지금 오늘 몇 년, 몇 월, 며칠에 땡 하면 전국 지금 3명과 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사주팔자 같으면 그럼 운명 같으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동일한 이 원리 가지고 인생이 있다고 운명을 예단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사주의 음양 오행 이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꼭 오행이냐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행 이론이 처음 나왔던 수천 년 전에는 지구 주변에 행성이 5개밖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행성이 더 발견됐는데 아직도 오행의 영향력으로 운명이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근거 없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규칙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각 행성에 이미 화, 수, 목, 금, 토의 성질이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뿔을 이게 왜 목이면 이게 왜 수면 이게 왜 토면 왜 그러면 여기 대해서는 뭐냐 이거 근거 없는 거야 왜냐 그 왜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누가 고대인들이 소위 쪽집게 도사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연기자 2명을 각기 다른 행색으로 분장시켰습니다. 한 명은 초라한 점퍼를 입혔고 다른 한 명은 모피 코트를 입혀 경제적으로 넉넉해 보이도록 꾸몄습니다.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도록 한 연기자가 점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여주자 역술이는 재물 보기 좋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사람이 돈이 다 마르든 말든 나 손에는 항상 돈이 마르지를 않아. 그런데 올해는 남편에게 여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부인으로서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분명히 양쪽으로 다 있다고 봐야 돼. 왜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는 그러니까 조심을 하라는 뜻이야 미리 그게 들어오니까 웃을 수도 들어오는 수준이니까. 물론 그는 부적을 써서 액을 막으라는 권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초라하게 분장한 연기자가 같은 점집에 같은 사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그 사주에 대해 제복이 넘친다고 했던 역술이는 이번엔 전혀 다른 풀이를 내놓습니다. 금전적으로 시비 예를 들어서 모든 게 하나부터 끝까지가 모든 게 지금 힘들어 있고 부유해 보이는 손님에게는 일이 술술 풀렸다고 했던 점괘도 이번에는 일이 계속 꼬인다는 점괘로 바뀌었습니다. 부적을 하라는 얘기만 같았습니다. 첫인상으로 손님이 온 이유를 넘겨짚은 것이고 이렇게 행색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점 보러 간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나이가 먹은 웬만큼 먹은 사람을 찾아봤을 때 남자 이성 문제 아니면 배우자 문제 아니면 돈 문제 자식 문제 딱 걸려있어요 몇 개로. 이번에는 사람들이 엉터리 점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점집을 빌려서 사주를 모르는 연기자를 역술인으로 분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점을 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손님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사주 부인 나오는 거 봤을 때 그간에 합이 좋지 못한데 실제 느끼시는 바가 있죠? 어떠세요? 손님은 40대 중반. 그 나이에 점집에 왔다면 가장 흔한 건 부부 문제가 아닐까. 일단 넘겨 짚어본 것이었습니다. 좀 그래요. 성격이 안 맞아요. 사고방식이. 그렇다고 나오는데 뭐. 이런 경우에 이혼하지 않고 다시 나도 사는 것만 해도 큰 다행으로 봐야 되는데 어때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죠. 이미 정곡을 찔린 손님은 스스로 알아서 이유까지 늘어놓습니다. 역술이는 중간중간 거들기만 하면 됩니다. 공격해야 되고 지금 공격 스타일이고 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이 싫어요. 남이랑 싸우고 막 공격하고 저는 그런 게 싫거든요. 내가 순정하고 예, 근데 애기 아빠는 안 그래요. 내가 순정. 네, 제가 그 손해들이 다 제가 써요. 손해들이. 그럼 당신은 참 힘들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힘든 이유까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벌써 물론 그 이유는 본인밖에는 모르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은 모르는데 재물은 있어요? 재물은 있어요. 저희가 저기 3년 전에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거의가 대개받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7,8천원 손해를 봤어요. 그만 재물 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람 인생 살면서 말려는 운이 가장 중요해요. 뭐 7, 8천 그거 손해본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밥은 밥줄은 있으니까 남한테 아픈 소리 안 하고 살면 하면 돼요. 일시적으로 손해 좀 봤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거는 있어요. 그렇지 그럼. 우리는 점을 보고 나오는 손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저 애기 아빠랑 저랑 그 사주팔자 그런 거 성격 같은 거 그런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요? 네, 아니 그쪽에서 그래요. 얘기를 해요. 그랬다고 제가 순정 팔아서 그냥 그러고 이혼 안 하고 사는 거라고 그러던데요. 근데 그게 맞아요. 재미있는 거는 그 사주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일부는 맞는 것 같고 일부는 틀려요. 자기하고 관련이 되는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맞지 않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빼버려요. 실제로 그녀는 우리가 프로그램의 의도를 밝히고 협조를 구할 때까지도 용한 점쟁이를 만났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